자, 이번에는 저 2단원의 마지막 내용이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 여기가 2단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야. 암기할 내용, 문제 푸는 공식 몇 개 안 돼. 어렵지도 않아. 근데 응용 문제의 난이도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서 요즘에는 그 수능으로 들어가면 킬러 문제로까지 막 등장하기도 해. 뭐 그렇다고 뭐 양쪽 관계보다 어렵냐 그러지는 않은데. 그렇지. 몇 가지 문제 푸는 요령을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요령에 입각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아까 들뜬 상태 전자배치 문제가 나오면 연습해야 된다 그랬잖아. 얘도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 정리를 할 건데 그것만 하러 갖고는 안 돼. 연습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려. 특히 시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야. 1등급 먹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를 잘 뚫어야 돼. 얘가 안 뚫리면 1등급 안 나와. 전교권 애들 이제 여기서 막 그냥 하나 맞느냐 틀리냐 갖고 이제 등급 빵빵 날라가는 부분이야, 얘가.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에 말뜻 먼저 볼 건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세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이 원소는 원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주기적인 성질이 있다는 건데, 주기적이란 규칙적으로 변해가면 주기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유효핵 전하라는 게 있어요. 유효핵 전하. 이 유효핵 전하를 각 원자마다 측정해서 원자 번호 순으로 쭉 배열해 놓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더래요.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고 주기 바뀌면서 떨어졌다가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고 주기 바뀌면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변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원자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이 원자의 그 반응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원자 반지름인데, 이 원자 반지름을 쭉 측정해서 원자 번호수 쭉 배열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같은 주기에서는 쭉 떨어졌다가 주기 바뀌면서 빵 커졌다가 또 같은 주기에서 쭉 떨어졌다가 빵 커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변해간 원자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냐면은 4가지를 배울 거야. 유효핵 전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예전 교과서에서는 전자 친화도라는 것도 배웠는데 그건 아예 없어져 버렸고, 전기 음성도라는 걸 배웠는데 그건 3단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혹시 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 기출 문제 막 푸는데 전기 음성도가 막 나올 거야. 예전 교과서에서는 같이 나왔거든. 근데 이번 시험 범위에 전기 음성도가 안 들어갈 거야, 이 단어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전기 음성도 내용을 빼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선생님 교재에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몇 개가 수록돼 있어. 근데 그건 빼고 넘어갈 거란다. 다음 시간에 이제 주로 문제 풀 건데, 자,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이제 4가지만 할 건데 유효핵 전하 먼저 봅시다. 유효핵 전하. 일단 유효핵 전하는 학교 내신이든 수능이든 무조건 출제되는 건 요거. 알았지? 수능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내신이다 보니까 조금 몇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자, 첫 번째. 유효핵 전하를 갖다 이해하려면은 뭐부터 알아둬야 되냐면은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자, 가려막기 효과는 뭐냐면, 잘 들어요. 가려막기 효과는요, 그 본질이 반발력. 즉, 전자하고 전자 사이 반발력. 이게 가려막기 효과야. 아니, 그러면 반발력이라고 하지 뭘 또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 반발력만 따지면 안 돼. 반발력이 본질인데 그 반발력에 의해서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 그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요거는요, 요거 얘기하면서 같이 갈게요. 요거 가려막기 효과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하나밖에 나올 게 없어.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같은 껍질의 전자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대. 요거 2개 한꺼번에 다 얘기해 버릴 거야. 알았지? 이건 뭔 소리냐면요, 잘 봐. 지금 여기가 1s 전자고 여기가 2s 전자야. 근데 이 오비탈은 말이야, 이게 오비탈이지, 그지? 전자가 원운 동안은 원동 궤도가 아니라 전자가 발현할 확률이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서만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 현재 전자가 여기 있는데 얘가 안으로 쑥 들어와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
그지? 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물론 뭐 요로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잘 봐요. 이때 요 전자가 말이죠. 얘하고 반발력이 작용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전자하고 원자핵 사이의 인력을 상쇄시켜요. 알았죠? 근데요, 요 전자는 요 전자하고 반발력이 작용하긴 해요. 하지만 얘 봐라. 요 반발력은 요 전자하고 요 원자핵 사이의 인력을 상쇄시키는 반발력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 가려막기 효과의 본질은 반발력이긴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이 인력을 상쇄시키는 반발력이 아니지.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얘가 요 안으로 들어보면 얘는 가려막기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나 얘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이 전자들은 아직도 가려막기 효과가 있는 거지. 반발력이 인력을 상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가려막기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인력을 상쇄시키는 반발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력을 상쇄시키는 반발력. 이게 화학이다 보니까 오비탈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반발력은 반발력이지 당연히 인력 상쇄시키는 거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상쇄시킬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야. 이럴 때. 이해가? 이거 말뜻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외우라고 하는 건 안 나올 거니까. 제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안 나올 거니까 요건 알아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쪽 껍질의 전자는요. 얘가 여기 있든 안으로 들어오든 바깥에 있든 간에 오랫동안 반발력이 작용해서 인력을 상쇄시키잖아. 근데 같은 껍질의 전자는 이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이게 살짝 안으로 들어오면 가려막기 효과가 없는 거지. 즉 안쪽 껍질의 전자는 이게 가려막기 효과가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 가려막기 효과 시간이 길어. 알았지? 그런데 얘는 가려막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얘기야, 이게. 알았죠? 그래서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야. 대충 이해 갔니? 요건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액전화 갈게. 유액전화는 교과서 정의가 뭐냐면 전자가 느끼는 원자의 핵전화, 이게 교과서 정의야. 이런 거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역시 이해만 하면 되겠고요. 자, 지금 당장 요 느낀다는 말과 핵전화라는 말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합시다. 핵전화부터 해결합시다. 핵전화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 때문에 원자핵이 띠는 전기, 양전기를 얘기하는 거야. 핵전화는 양전기 띠지, 그지? 핵전화는 그 양전기를 뜻하는 거고,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야. 양성자 수하고 핵전화는 무슨 관계야? 당연히 비례관계지. 화학에서는 말이야, 비례관계가 성립하면 그냥 러프하게 같다고 생각해도 돼. 같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앞으로 핵전화는 뭐라고 해석을 한다? 양성자수라고 해석을 한다. 알았지? 쓰기는 핵전화라고 쓰고 머릿속은 양성자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유액전화는 전자가 느끼는 원자의 핵전화 또는 전자가 느끼는 원자 핵 속 양성자수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때 원자핵과 전자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이 작용해. 알았지? 근데 그 인력은 원자 핵의 전기량 전하하고 비례관계가 성립할 거야. 맞아? 그렇다면 비례관계 성립하니까 핵전화는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다시 얘기해서 전자가 느끼는 원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핵전화는 양성자수 또는 인력, 상황에 따라서는 양성자수, 상황에 따라서는 인력으로 해석하면은 좋을 때가 있다는 거고, 뒤에 가서 유액전화가 앞으로 계속 나와. 그때 유액전화는 인력으로 해석하면은 내용도 쉽게 이해하고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느끼는 건 뭔가요? 뭐 갑자기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지금 여기 원자번호 3번 리튬이가 있어요. 이때 여기 전자한테 물어봤죠? 전자 너 원자핵 속에 양성자 몇 개 있는 것 같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자, 여기 틀림없이 양성자 3개 있어. 원자번호 3번이니까 쉽게 1.4개 있다고 답해. 너 왜 그러냐? 여기 3개 있는데 너 왜 1.4개 있다고 생각하냐? 왜냐면 여기 원자핵은 양성자 3개 전기량으로 정말 열심히 잡아당겨줬거든. 근데 얘가 느끼기에는 3개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당기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1.4개 양성자가 당기고 있으면 느껴졌대. 왜? 전자 간에 반발력이 있는 거지. 반발력이 인력을 상쇄시키는 거지. 즉 가려막기 효과가 요 인력을 상쇄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얘는 1.4개가 당기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야. 여기서 느낀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적어놨네요.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에서 가려막기 효과, 반발력을 뺀, 우리는 물리 시간에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5N이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합력,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5N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이게 알짜 개념이야, 알짜 개념. 알짜 힘 개념이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 유효가요,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 느낀다는 건요, 알짜란 뜻인 거예요. 알았지? 핵전하는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성자수나 인력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알짜 인력, 어우 좋아, 알짜 인력.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에서 전자가 전자 간의 반발력을 뺀 알짜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게 유핵전하야. 유핵전하 크다. 원자핵과 전자 간의 알짜 인력 크다. 그런 뜻인 거야. 또 하나, 유효는 알짜, 핵전하는 양성자수. 알짜 양성자수. 전자가 느끼는 양성자수. 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그냥. 어차피 뜬 물어보는 거 안 나올 거야. 됐지? 자, 이제 겁나게 중요한 걸 얘기할 거야. 뭐? 이 시기 이거. 제일 중요해. 이건 나와 이번에. 내신이든 수능이든 꼭 나온단 말이야. 자, 전원자식을 얘기할 건데 이렇게 할 거야. 이번에는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의 최각의 전자의 유효액 전하가 얼마인지 구해볼 거야. 구해볼게. 잘 봐요. 지금부터 전자는 이렇게 생각하자. 뭔 소리야? 야, 이거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3개 있는데 왜 이거 1.4개 있다고 느꼈냐면은 원래 3개 있었지만 1.6개 양성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없애버렸게? 누가 없애버렸어? 이 전자들이 반발력으로 양성자 1.6개를 제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느냐?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일반화학부터 공부하게 될 건데 아마 이런 단어를 들어볼 거야. 가리움 상수라고. 요거 가려막기 효과를 가리움 효과라고 말하기도 해. 알았지? 가리움 상수, 가려막기 상수, 가리움 상수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쉽게 해석하면 이거야. 이건 역시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런갑다 해. 전자에 의해서 제거된 양성자 수 개념이야. 2개 전자가 1.6개 양성자 없애버렸지. 맞아? 그러면 2개가 합세해서 1.6개를 없었으니까 전자 하나당 가리움 상수가 얼마게? 0.8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요. 얘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 원자핵 속에 양성자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근데 여기 전자가 반발력이 작용하잖아. 그럼 얘가 아까 0.8씩의 양성자를 제거할 수 있는 전자라 그랬잖아. 그러면 0.8짜리가 2개 있는 거잖아. 근데 얘도 제거할 거야, 그지? 근데 얘도 0.8일까? 제거하는 게? 아닐 거야. 안쪽 껍질이 같은 껍질보다 크다 그랬지. 가려막기 효과가 안쪽이 크면 가리움 상수도 안쪽이 커. 같은 껍질은 가리움 상수가 약간 떨어져서 0.6이라고만 할게. 대충 내가 지으는 숫자야. 얼마냐? 1.6에 0.6을 더하면 2.2니까 이거 1.8이야.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왔어. 원자 번호 커졌지? 유액전은 어떻게 되고 있지? 커져. 원자 번호 커지면 유액 전하가 커지게 돼 있어. 아유, 중요해라. 왜 그럴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원자 번호 증가하는 거니까 양성자 하나가 늘어. 그러면 유액 전하는 알짜 양성자 수니까 양성자 하나 늘면 유액 전하가 일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원자 번호 증가하면서 전자도 하나 늘어. 동시에 늘잖아. 근데 전자를 제거할 거 아니야? 아니, 양성자를 제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봐. 여기 얘하고 같은 껍질상의 전자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겠지. 맞아? 아까 여기 있었는데 원자번호 증가하면서 여기 전자가 늘었단 말이야. 근데 얘 가려막기 효과, 가림 상수는 얼마냐면 0.6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양성자는 늘면서 유액전화 알자 양성자에서 1이 증가하겠지만 전자는 늘면서 0.6이 제거되니까 실제로 0.4만큼 늘을 수밖에 없는 거지. 0.4 늘었잖아. 다시 얘기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양성자가 증가하고 전자도 증가하는데 전자 증가 효과가 양성자 증가 효과를 쫓아가질 못해. 전자가 완벽하게 양성자를 제거 못하니까 원자 번호 커지면 양성자가 조금씩 남는 거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가 조금씩 남는다는 건 인력이 조금씩 세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기서는 이걸 인력으로 보면 좋겠어. 그래서요, 원자 번호 커지면 유액 전하가 커지는 거야. 특히 같은 주기에서는 시험 문제 보통 나오면 같은 주기로 나와. 같은 주기의 원소. 리베, 붕탄, 질산, 풀4 중에서 남아, 알구, 인황, 염화 중에서 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하라 그랬었지. 문제 풀 때. 오른쪽 원자가 크다. 이게 그런 뜻이야. 그냥 유액전은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 알았지? 지난번에도 벌써 문제 풀면서 뭐 했었어. 리튬하고 질소하고 누가 유액전화 크냐고. 얘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 이렇게 하면 돼. 유액전화 문제는 수능에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내신도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내신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겠다 한다는 거지. 이거를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요걸 잘 기억해둬요. 알았죠? 어허,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요거 하나 명심하고, 요거는 이 내용을 하기 위한 예비 내용이었으니까 요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배우세요. 자, 유액전화 그래프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했으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커져요. 3주기도 마찬가지고 2주기도 마찬가지인데 잠깐만. 야, 이거 주기 바뀌면서 떨어지네. 왜 떨어지나요? 아유, 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주기 바뀌면서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지냐면 첫 번째. 아니 이게요. 주기가 바뀌었다는 건 껍질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껍질수가 증가하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인력이 일단 떨어져. 인력이 약해져. 아까 유액전은 내가 인력으로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인력이 일단 뚝 떨어져.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나 증가, 전자나 증가, 전자 증가가 양성자 증가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똥똥똥똥똥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조금 고급지게 해볼게. 잘 봐요. 얘들아. 요 전자에 대한 가림 상수가 얘가 0.8이었었죠. 얘는 같은 껍질에 있는 건 얘는 0.6이었었고요. 이 전자에 대해서 얘 가림 상수 얼마게? 얘가 얘에 대해서는 0.6이었지만 얘가 얘에 대해서도 0.6일까? 이거 안쪽 껍질의 전자죠. 얘를 기준으로 안쪽 껍질의 전자지. 갑자기 이게 0.8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게 0.8이었었죠. 안쪽이니까. 근데 이거는요. 우와. 안쪽은 안쪽인데 두 번째 안쪽이죠. 그럼 이 가림 상수가요. 더 커져요. 마이너스 1. 이건 진짜 완벽하게 양성자 하나를 제거해. 두 번째 껍질부터. 두 번째 안쪽부터는. 다시 얘기해서 안쪽 껍질의 전자들의 가리움 상수가 다 커져. 그러니까 갑자기 뿡 하고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그러다가 원자 번호 커지면 같은 껍질의 전자가 차분차분 커지면서 0.6씩만 제거될 거니까 휘리릭 가는 거야. 됐어? 아, 몰라도 좋아. 기억할 거 있어. 유액전화 그래프를 그려라. 번개 표시다. 이렇게. 번개 표시다. 번개 표시다. 번개 형태로 나오는 거는 유액전화 그래프야. 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누구 그래프냐고 뭐 판단하라는 문제 나와. 어떤 학교는 이거 수행평가로 그리라고 막 나왔다는데? 기억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학교 내신이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여기 리튬이하고 여기 베릴륨이하고 있는데 유액전화 누가 크냐? 야, 보통 이 유액전화는 얘가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에 대한 유액 전하야 이게. 알았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알았죠? 원자 번호 커지니까 유액 전하는 당연히 C가 A보다 클 거예요. 그래요? 자, 근데요. 여기까지 알았어요? 이거 갖고 풀면 되죠? 요거는 그냥 요거 갖고 풀면 돼요.
근데 잘 봐 이제. 얘하고 누가 크냐고. 어이구. B와 C 중에서는 똑같은 원소여서 B하고 C 중에서 누가 클까요? 유액전하는. 당연히 B가 크겠죠? 왜? 거리가 짧잖아요. 세게 잡아당기겠죠? 이거는 멀잖아요. 그럼 잡아당기기 약간 떨어지겠죠? 얘가? 그래서 B, C 중에서는 B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요놈 자식이 요 원자력으로부터 R자력이 더 큰 거다. 알았지? 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유액전하고 여기 유액전하고 따지라고 한다면 이게 훨씬 더 클 거라고요. 그죠? 왜 그런지 알아요? 반발력, 반발력. 얘는 빼고 갑시다. 하나, 둘, 세 개 반발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까지 네 개가 있어요. 이 전자에 대한 반발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야, 이게 가르막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여기 반발력은 여기 인력을 상쇄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전자에 대해서 가르막 효과는 하나, 둘, 아유, 세 개밖에 없어요. 반발력이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거리도 짧고요. 인력이 세요. 알았을까? 나온다면 이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낼 게 많아서 이런 것까지 지문하려는 못해요.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고 하나만 더. 잘 봐. 전자수가 많아지면 유액전은 어떻게 되게요? 하는 거 봅시다. 전자수가 많아지면 유액전화가 어떻게 될까요? 플로린. 자, 원자번호 9번인데 양은 9개가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전자는 양성자 제거하는 놈이라 그랬지. 전자 숫자가 많아지면 제거되는 양성자 수가 많아지겠네. 유효액자는 양성자 수라고 하라 그랬어. 전자에 의해서 제거된 양성자 뺀 나머지 양성자 수가 유효액자나야. 그지? 그럼 전자 수가 많아지면 제거된 양성자 수 많아질 거니까 R자 양성자 수, 남은 양성자 수는 이게 적겠네. 전자는 양성자 제거하는 놈이니까. 이거 봐라. 얘는 같은 주기 원소니까 리, 배, 붕, 탄, 칠산, 풀, 렌데 이거 서로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다른 원소죠. 다른 원자는 원자 번호 클수록 유액전화가 큰 거예요. 서로 다른 원자들은. 근데 이건 똑같은 원소죠. 똑같은 원소는 전자 숫자가 많을수록 유액전화가 떨어져요. 됐어요? 전자 숫자가 많을수록 유액전화가 떨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전자 숫자 많은 놈이 그럼 여기서는요? 일로 갈수록 전자 숫자가 많아지지? 전자 숫자가 많을수록 제거된 양성자 수가 많을 거니까 유액전화가 떨어져요. 너무 깊게 들어왔다. 내가 볼 때 이거 유액전화 갖고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오기 힘든데. 선생님이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냐면 안타깝지만 이게 모의고사 수능에는 유액전화가 시험 문제가 이것도 기역, 니은, 디귿이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 알았지?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얘기했어. 이 정도 하면은 유액전화 관련된 거는 그냥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돼. 정리할게. 하나. 가르막 효과는 안쪽 껍질이 커. 둘, 제일 중요해. 셋, 그래프. 넷.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자 반지름 결정인자 갑시다. 지금부터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규칙성을 보게 될 건데, 자, 어떤 주기성 갖고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런 걸 배울 건데, 그 전에 여기 시험 문제는 주기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보다는 누가 크게 크기가 이런 거나 물어본다 그랬지. 우와, 이거 누가 큰가요? 를 여러분들이 판단해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들의 크기가 누가 큰지 판단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이걸 판단하려면 무슨 판단하는 기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입자 반지름 결정 인자가 바로 그 얘기야.
아이고 중요해. 입자 반지름 얘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수능에도 꼭 나오는 건데 잘 알아도 여기 입자는 원자와 이온을 다 포함하는 것이며 반지름이 크기를 뜻하는 거고 자 앞으로 반지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들어요. 3단원 가서 다시 배울 거니까 원래 반지름은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반으로 자른 걸 반지름으로 약속을 해요. 왜 이렇게 해요? 원자 하나를 놓고서 반지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 원자로부터 어디까지 반지름을 할 건지 기준이 없죠. 여기는 전자가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공간만 있는 거지 무슨 단단한 껍질이나 막이 있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그래서 하나를 놓고 측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측정해서 반으로 잘라고 구할 거야. 근데 이래 갖고서는 여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적어놨어요.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 거리를 지금부터 반지름으로 하자. 알았지?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니까 이거 화학에 이런 말 없어요. 원래 공식적인 건 이거야.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알아두라고. 이거나 똑같아.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입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요?를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수. 그러네? 전자 껍질수 커지면 반지름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당연한 거지. 두 번째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자 껍질수하고 유효액 전하가 입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잘 봐요. 유효액 전하 커졌다. 이거 R자 인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효액 전하는 R자 인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유효액 전하 커졌다. 인력이 세다. 그럼 전자 세게 잡아당기겠죠. 이거 세게 잡아당겼겠지. 그러면 크기가 작아지겠죠, 반지름이? 그러니까 유효액 전하가 영향 주는 거 맞아요. 껍질 수가 많으면 당연히 원자로부터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까지 거리 멀어질 거니까 영향 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유효액 전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전자수가 영향 주죠. 또한 원자 번호, 이게 양성자수하고 똑같은 거잖아. 영향 주죠. 이게 시험 문제가 두 개로 나오더라고. 이게 나오는데 전자수가 달라져서 유효액 전하가 달라져가지고 반지름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나오고 양성자수가 달라져가지고서 유효액 전하가 달라져갖고 반지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나오더란 말이야. 근데 요렇게만 했더니 요 똥강아지들 구별 못해. 내가 이거 열심히 얘기한 거야. 이거. 요거 때문이라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에라 모르겠다. 이거 둘로 나눴어요. 그냥 이렇게. 알았지? 원래는 전자 껍질과 유효액 전하인데 전자 껍질 양성자수 전자수 이렇게 하고 껍질, 양성자수, 전자수, 껍, 양, 전 이렇게 해요. 껍, 양, 전 순서대로. 전자 껍질하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야 옆에다가 이렇게 유효액 전하라고 적어놔. 뭔 말인지 알았을까? 유효액 전하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해봐. 양성자수 많아지면 그럼 반지름 어떻게 되겠어? 유효액 전하 커지겠지. R자 인력 커지겠지. 그럼 세게 잡아당기니까 작아지겠지? 전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유효액 전하가 떨어지겠지. 그럼 전자들이 유효액 전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하고 밀려나간단 말이야? 쉽게 이렇게. 전자수가 많아지면 전자들 이렇게 밀어낼 거니까 서로 밀려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반지름은 커져. 그렇게 됐냐? 이것도 중요해요. 이걸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껍질, 양성자, 전자. 왜 그런지 알아? 실제로 이거 문제가 딱 나와서 누가 크냐 판단할 때 이거 세 가지를 다 따지냐? 아니에요. 다 안 따질 거예요. 요거 세 가지를 다 따져서 어이구 복잡해. 잘 봐요. 이거 누가 크냐고 판단한다 한다면 껍질 수가 다르잖아? 이게 다르든 안 같든 신경 쓰지 마. 얘만 따져. 왜? 이게 효과가 제일 커서 그래. 이게 효과가 제일 커. 물론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지만 고등학교 때 그 예외는 안 다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효과 제일 크니까 이거 다르지만 이게 다르면 얘는 신경 쓰면 얘만 갖고 따져라. 됐냐? 이거 2주기죠.
이거 3주기죠. 껍질 2개고 껍질 3개죠. 무조건 얘가 큰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 이건 언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까? 얘는 언제 따지냐면 뭐 같을 때? 껍질수, 주기수 같을 때. 얘는 언제 따져주면 좋겠습니까? 얘는 언제 따지겠어요? 전자수는 얘하고 얘, 즉 껍질수하고 양성자수 마저 동일하면 그렇게 따지는 거야. 알았지? 껍질수는 주기수로 판단하고 양성자수는 원자번호로 판단하겠다. 아시겠죠? 엥? 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금방 넘어간답니다. 지금부터 원자반지름의 규칙성 공부하겠습니다. 자, 원자반지름은요. 일단 이거보다 여기 가세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여기 가세요. 이거 외우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잘 봐.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반지름 어때요? 아우, 커져요. 외워. 이게 이 얘기야. 한 방울 압축하면. 요게 요 얘기야.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반지름 커져요. 됐어요? 예. 왜? 자, 지금부터 왜라는 얘기를 할 건데, 원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왜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 시험은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해석해서 원리를 적용시켜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문제밖에 없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야. 내신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상하게 화학에서 딱 한 군데, 여기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에서만 이걸 묻더라고. 알았지? 이거 이유를 물어봐요. 알았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요거 다른 데는 요건 아주 이유 좀 알아둬. 자, 왜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클까요? 잘 봐. 첫 번째,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이 눈이 커. 왜? 요거 따자. 자, 같은 쪽에서는요, 아래로 갈수록 껍질수가 어떻게 되지? 커지죠? 2주기, 3주기, 4주기 커질 거 아니야.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니까 반지름 커지는 거야. 이런 거 이유 알아두라고. 같은 족은 밑으로 갈수록 껍질수 커지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괜히 배운 거 아니야. 됐냐? 그 다음에 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나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나요? 자, 왜 오른쪽으로 작아지냐면은 같은 주기면은 뭐 같아요? 그죠? 껍질수 같죠? 그럼 누구 따져야 돼요? 얘 따져야죠, 이제. 이제 양성자수 증가에 의한 유효핵 전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수 같으니까 원자번호 클수록 양성자수 커지고 유효핵 전하가 커질 테니 R자 인력 세져서 반지름은 작아지겠구나.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껍질수는 같은 족에서 크게 달라지는 이유고 양성자수가 바로 같은 주기에서. 됐냐? 일단 첫 번째.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이거 되게 중요해.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도 이거 갖고 푸는 문제가 억수로 나올 거야. 그 다음 이유 알아두세요.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껍질수,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유는 양성자수, 유액전하.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알아두세요. 자, 이제 그래프로 보니까 규칙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야, 2주기는 이거 나왔네요. 원자번호 클수록 작아지죠? 같은 주기 3주기, 3주기도 같은 주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됐나요? 잠깐. 이건 또 왜 갑자기 빵 커져요? 왜 커지게 해요? 당연하죠. 껍질수가 증가하니까요. 얘는 껍질수 증가 때문이에요. 알았지? 잠깐요. 이거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냐면, 아까 유액전화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번개. 그죠? 이거 섞어놓고 물어봐요. 이게 누구 그래프냐, 누구 그래프냐.
알았죠? 우와, 가만히 있어봐. 같은 주기에서 유익전원은 커졌는데 원자 반지름 작아지네요. 같은 주기에서 유익전원은 커지는데 원자 반지름 작아지네요. 주기가 바뀔 때 유익전원은 작아지는데 원자 반지름 커지네.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야. 그도 그럴 것이 유익전화 크면 전자 세게 잡아당겼고 오그라들잖아. 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유익전화 때문에 했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반대야. 알았지? 특히 원자 반지름 이렇게 반비례 형태, 약간 반비례 형태 모양이 나와요, 이게. 알았죠? 예.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어이구, 시간 없다. 빨랑 해야 되겠다. 자, 이번에는요, 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 할 거예요.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금속은 이온되면 양연되죠? 커져요, 작아져요? 금속이 양연되면서 전자가 없어지죠? 오비탈이 사라지면서 껍질로 날아가 버리죠? 맞아? 예를 들어서 1S2, 2S2, EP6, 3S1 나트륨이었었는데 이때 나트륨이 플러스일까 양면되면서 전자가 없어지면서 껍질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온이 될 때 작아지는 거야? 외워. 금속은 이온될 때 작아져. 금속은 이온될 때 작아져. 이게 공식이야. 문제풀이 공식이야. 이에 비해서 비금속 원자는 비금속은 이온될 때 음이온이 주로 되거든. 그럼 음이온 될 때 전자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전자가 들어오면서 전자를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크기는 커져요. 그래서 비금속은 이온되면 커져. 알았어? 이게 공식이야. 하나 더,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알아두세요. 금속은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비금속은 전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 중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야, A는 금속 원자야, 비금속 원자야? 이온 될 때 커졌지? 그럼 누군데? 비금속. 얘는 이온 될 때 작아졌지? 금속.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거?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야, 이거 1보다 작지? 그건 이온 될 때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작아졌다. 그럼 이온 될 때 작아지는 건 누구다? 금속. 얘는 1보다 크지? 이온 될 때 커졌다. 비금속. 알았어? 아유, 아주 그냥 대표구나. 됐냐? 외워. 뭐를 외워? 두 가지를 외워. 금속은 작아져. 비금속은 커져. 혹시 까먹으면, 이 새끼는 두 글자고, 이 새끼는 세 글자네? 두 글자 작아져. 세 글자 커져. 그렇게 외워. 껍질수, 전자수 때문에 이유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등전자이온 안 나오면 그것도 시험지냐? 무조건 나오는 거야. 등전자이온은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뜻하는 거야. 전자수가 같은 이온. 등전자이온. 전자수 같으면 전자 배치도 같아? 왜? 이온의 전자 배치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자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전자 배치 규칙에 맞게 하라 그랬지. 전자수가 다 똑같으니까 전자 배치 다 똑같아 버리겠지, 그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전자 배치가 동일한 이온이다 그럼 등전자이온이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돼. 원자들은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수가 다 달라요. 원자 번호가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수가 같은 애가 없지만 이온이 됐을 때 전자수가 같아진 애들이 있어. 그게 등전자 이온이고 맨날 나오는 게 네온형이에요. 자, 질소 7번, 산소 8번, 플루오린 9번, 나트륨 11번, 마그네슘 12번, 알루미늄 13번. 원래 원자일 때는 7, 8, 9, 11, 12, 13개의 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이온 될 때 질소 15족, 산소 16족, 플루오린 17족. 15족은 마이너스 3, 16족은 마이너스 2, 17족은 마이너스 1가 되죠? 그래서 3개 받아, 2개 받아, 하나 받아 모두 10개 됐죠. 그 다음에 1족, 2족, 13족, 1가, 2가, 3가 되죠? 하나 버려, 2개 버려, 3개 버려 모두 10개 되죠.
모두 전자가 네온과 똑같이 10개의 전자를 갖는다 해서 네온형 등전자 이온이라고 내가 별명을 붙였다고요. 네온형 등전자 이온, 질산풀 남아알 네온형 등전자 이온 이렇게 외워. 앞으로 요거 나오면 네온과 똑같은 전자수 전자 배치를 가져. 이거 싹 다 전자가 10개이기 때문에 1s2, 2s2, 2p6야 전자 배치는.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5, 16, 17, 19, 20, 15, 16, 17쪽, 1쪽, 2족이라 3개 받아, 2개 받아, 하나 받아, 하나 버려, 2개 버려 모두 18개 돼. 아르곤이 18개야. 그래서 인, 황, 염, 칼카, 아르곤형 등전자 이온 요거 2개가 요즘에 대세야. 대표적으로 네온형은 억수로 많이 나오고 인황염, 칼카, 질산풀, 라말, 네온형, 인황염, 칼카, 아르곤형. 헬륨형은 잘 안 나와. 리베붕 얘는 전부 다 2개 전자를 갖는 이온이다. 이렇게 알아두니? 자, 얘들이 등전자 이온인데 자, 얘네들은 크기가 누가 크냐? 이거 외우세요. 원자 번호 큰 놈이 반지름이 작다. 왜? 왜냐면 역시 이거 따질 거예요. 알았지? 잘 봐요. 야, 이거 전자 배치 같으니까 전자 껍질수 어떻게 되겠니? 다 똑같겠죠. 전자 배치 같으면 전자 껍질 다 똑같겠지. 그럼 누구 따져야 돼? 아, 누구 따져? 이거 따져야지. 그죠? 양성자수 원자 번호 클수록 양성자수 커지고 유효액 전하가 커져서요. 반지름 작아져요. 알았어요? 핵심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온 반지름. 야, 문제 푸는 공식 얘기했다. 금속은 작아져. 비금속은 커져.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 큰 애가 작아. 원자 번호하고 반대야. 그게 문제 푸는 공식이야. 그거 빡빡빡 대입할 거야. 왜? 왜는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따로 알아두고 수능에서는 왜라는 건 없어. 알았지? 팍팍팍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집어넣고 시간 없다. 빨리 해야 되겠네. 자,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했어요.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놈이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 에너지는 뭔가요? 자, 이온 에너지는 전자를 무한대 껍질로 들어올릴 때. 선생님, 무한대 껍질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온화 된 거다. 그래서 어떤 원자의 전자를 무한대 껍질로 들어올릴 때. 알지? 이때 요 껍질과 요 껍질의 차이만큼이 바로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그냥 옥상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라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K, 여기가 L, 여기가 M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껍질 전자를 옥상 들어올릴 때, 세 번째 껍질 전자를 옥상 들어올릴 때,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옥상 올라갈 때가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겠죠, 그죠? 요거 옥상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에너지, 옥상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때 그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왜? 얘는 안 중요해. 얘는 왜라는 질문은 안 나오더라고, 요거는. 입자 반지름 왜는 안 나와. 왜냐고?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예요. 얘도 유효핵 전하와 전자 껍질 수에 영향 받아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 에너지는 그 영향 요인이 똑같아요. 유효핵 전하와 전자 껍질 수야. 근데 이제 이자 반지름 하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에서는 제가 양성자수, 전자수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던 것 뿐이야. 얘도 이온 에너지도 이거 영향 받는다.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 유효핵 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랬죠. 아까 했었죠. 근데 잘 봐. 여기 옥상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 전자가 원자핵과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인력이. 이게 세봐. 이거 들어올리기가? 이거 어려워. 맞아? 지구는 달보다 중력이 6분의 1이잖아. 그럼 지구에서 똑같은 질량의 무게를 들어올리기 힘들겠어? 달에서 올리는 게 힘들겠어? 지구가 힘들어. 이게 잡아당기기 세니까. 맞아? 이게 셀수록 들어올리기 힘들어. 그러네. 이게 뭔데? 이게 유효핵전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유효핵전 알짜 인력이 크면
유액전화 클수록 들어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옥상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는 커.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왜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냐면 위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되는데? 작아지잖아. 3층에서 옥상 올라가기가 쉬워. 2층에서 올라가기가 쉬워. 3층이 쉽지. 위로 갈수록 층수가 낮아지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이니까. 층수가 작아지니까 옥상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알았어? 대충 이유 알았지? 이유 됐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커져요. 알았지? 이렇게 할 거야. 원자 반지름과 이온 에너지 완전 반대고잉? 오른쪽으로서 커지는 게 누구였더라? 유액전화는 오른쪽으로서 커진다 그랬어잉? 알지? 원래 유액전화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원래 근데 이게 보다 그런지 아래로 갈수록 안 하더라. 자꾸 오른쪽. 알았지? 우리 지금 세 개 배웠는데 세 개의 경향이 그렇다는 거야. 됐는겨?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가끔 가다가 학교 내신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다 적어놨어. 금속성, 비금속성. 금속성은 금속의 성질이 아니라 양이온 되는 반응성. 비금속성은 비금속의 성질이 아니라 음이온 되는 반응성. 오케이? 금속성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대. 왜 그럴까요? 원자 반지름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리야? 양연되는 반응성이 왜 원자 반지름과 관련이 있냐면 당연하지. 야, 이게 반지름 커봐. 원자역과 전자 간의 거리 멀지. 인력이 약해지지. 잘 떨어져. 알았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 알칼리 금속. 호라스니까 양연되지. 누가 제일 잘 돼? 원자번호 클수록. 크기가 커서. 원자는요, 크기가 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그것 때문에 원자들의 반응성이 조금씩 달라져. 플러스일까 양연되는 이유는 최각의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이야. 원자과 전자 하나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플러스일까 양연되는 반응성의 크기는 반지름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이게. 반응성 영향을 주는 거야. 하나 더. 17쪽, 아니야,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 커진다 그랬지? 야, 17쪽 갖고만 얘기를 해볼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되는데 누가 반응성 크게? 우리 이렇다고 배웠어. 이게 브로민이 있었고 아이오딘이 있었는데 이렇다고 배웠었어. 이거 왜 그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이야. 원자 반지름 작은 게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다른 원자의 전자가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 가깝게. 근데 원자 반지름이 크면 다른 원자의 전자가 가깝게 못 와. 알았어? 그러니까 홀라당 뜯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는가? 단, 요거는 18쪽은 제외야. 왜? 18쪽은 음연되는 반응성 없잖아. 알았지? 네. 자, 요거는 학교 내신에서 혹시 모르니까 금속성은 왼쪽 아래로,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요. 이걸 외우고, 자, 요건 이렇게 할까? 금속 원반, 내 사랑 금속 원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이렇게 외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아이고, 이것도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에이.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만 더 할게. 오케이. 잘 봐요. 옥상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전자 하나를 옥상 이온화 시켰어요. 이때 이게 이온 에너지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플러스일까 양연이 된 건데, 플러스일까 양연이 된 다음에 전자를 또 들어 올리겠대. 그럼 이것도 이온 에너지죠. 근데 이게 두 개가 크기가 다르더래. 중성 원자에서 플러스일까 양연을 만들 때 필요한 이온 에너지하고
플러스 1가 양이온에서 전자를 또 떼었고 플러스 2가 양이온을 만들 때 필요한 이온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인데 다르더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르니까 이름을 달리 붙여줬지. 중성에서 전자 하나 뽑아갖고 플러스 1가 되는 걸 1차. 아, 1가 될 때가 1차구나. 1가에서 2가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2차. 아, 2가 만들 때가 2차구나. 그럼 2가에서 3가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는 3차. 1차, 2차, 3차, 2원, 2, 2, 3라고 쓸 거야. 이걸 몽땅 다 합쳐갖고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해. 알았지? 여기서 주의사항. 3차 에너지는요, 2가를 3가 만드는 거지. 1가를 3가나 중성을 3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거 문제 나왔다 그랬지? 몇 차 에너지? 3가 되는 거니까 3차 에너지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왜? 3차 에너지는 2가를 3가 만들 때지. 이건 중성을 3가 만드는 거니까 어쩌라고? 요게 1차죠. 요게 2차고 요게 3차죠. 그래서 이건 다 더한다라고 해야 한다 했지. 알았을까? 주의 왕주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 크기는 결론 차수 클수록 커져요. 왜? 아유, 이유는 됐고. 자, 잘 봐요. 아까 선생님이 전자수가 작아질수록 유액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커지죠. 전자가 양성자 제거하는 놈이잖아. 제거된 다음에 남은 게 알짜 양성자수 유액전하잖아. 그지? 그럼 전자수가 적으면 제거된 게 적은 거잖아. 그지? 그럼 남은 게 많네. 그러니까 유액전은 커지잖아. 유액전은 커지잖아. 전자 세게 잡아당기잖아. 그럼 전자 뽑아내기 힘들겠지. 됐어. 이건 알아두고. 차수 클수록 이제 커져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게 시험지요? 어떤 학교든 공통으로 다 내죠.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원자과 전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자, 원래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커지지만 급격하게 커질 때가 있더라. 급격하게 커질 때가 있더라. 급격히는 적어놔. 전 차수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커지면 급격히 증가래. 이거는 내가 지어낸 거야. 사실 화학 이런 말 없어.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아, 급격히 증가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 뭔 소리냐고? 이거 세 번째 전자를 드러낼 때 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커져. 왜? 왜 세 번째 전자를 드러낼 때 급격히 커질까? 세 번째부터 안쪽에서 뽑아내기 시작했으니까. 안쪽 껍질의 전자는 원자력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잖아. 그지? 그래서 인력이 대빵세 유액전하고 커지나. 그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야, 세 번째부터 순차적 에너지가 급격히 커졌다면 세 번째부터 안쪽 껍질에서 전자를 제거한 거고, 그럼 바깥에 전자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그럼 뭘 할 수 있어? 원자과 전자가 2개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알았는가? 이거 가지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최외각 전자수를 알아낸 거야. 어떤 원자든지 간에 수소헬륨 제외하고 어떤 원자든지 간에 반드시 순차적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게 적어도 한 곳 이상 있더라고.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생각해낸 거지. 왜 그럴까? 껍질을 바꿨다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급격히 커졌다. 안쪽 껍질에서 전자 제거한 거다. 급격히 커졌다. 안쪽 껍질에서 전자 제거한 거다. 그래야지만 외울 수 있고요. 마지막. 잘 봐요. 1차 이온에너지하고 2차 이온에너지 그래프가 또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2차 이온에너지는 원래 교과서 없는데 하도 많이 나와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온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큰 거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외워요. 2에서 13 갈 때, 15에서 16 갈 때 떨어진다요. 꼭 기억하세요. 2에서 13 갈 때, 15에서 16 갈 때 떨어진다요. 그 다음에요. 2차 이온에너지 책에 없는 건데 외워요. 이렇게 외워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이렇게 외워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무슨 소리야? 여기 1쪽이 최소였거든요. 1차 에너지는 18쪽이 같은 주기에서는 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봐. 여기가 최소예요. 2쪽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요. 2에서 13 갈 때 떨어졌는데 13에서 14 갈 때 떨어져야 한 칸씩 가서 15에서 16 갈 때 떨어졌는데 16에서 17 갈 때 떨어져야 한 칸씩 가서 18쪽이 최대였는데 18의 오른쪽 한 칸이 뭐야? 18쪽 다음에 오른쪽 한 칸이면 다시 1쪽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 바뀐 1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가 2주기고 여기가 3주기면 2주기 1쪽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주기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2주기 1쪽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 알았냐?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겠지만 이온 에너지는 무조건 나오는데요. 이온 에너지 보통 나오면은 그래프 하나, 둘, 셋 요거 가지고 보통 다 풀어 문제. 문제 푸는 공식이 해당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